감사합니다. 탑호텔 판초실입니다. 네네. 장 차장님이요? 지금 외부에 나가시고 안 계신데요? 이제 곧 들어오실 시간 됐어요. 잠깐만요. 오시네요. 한국 여행사에서 연락 왔었지? 네. 여보세요? 꽤 바쁘시구만. 봐주세요. 못 봐주겠는데. 봐줘요. 목숨만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네, 그럼 좋은 일 있을 거예요. 앞으로 30분 후에 출발할게요. 나도 먹고 살 만큼 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네. 차장님 데이트는 상상만 해도 배가 아파요. 뭐? 지나치게 낭만적이에요. 분위기 조성해가는 과정만 봐도 달콤해 보인다고요. 아직 이사님 계시지? 네. 저 한국 여행사 거는 제가 보고 올렸고요. 땡큐. 여기. 앉으세요. 너무 뽐내지 마시고. 많이 기다렸어요? 2시간. 맙소사. 왜 그렇게 빨리 와요? 좀 여유 있게 천천히 오지 않고요. 이렇게 보채도 뻐기는데 장인 돈 떼먹은 사회마냥 굴었다면 그나마 얼굴 구경 아주 못하게. 커피. 같이 줘요. 네. 감사합니다. 왜 그래요? 쑥스럽게. 쑥스럽기는 그렇고 그런 사이. 모레 어때? 뭐가요? 어머님이 좀 보자고 하시는데 얼굴 한 번쯤 빼드려야 할 거 아니야. 아무리 귀한 선녀님이라도 그렇지. 시어머님 되실 분한테 시침 뚝 떼고 나 몰라라 그냥 섹시될 거야? 아무것도 마음 쓸 건 없어. 미연이 혈혈 단신이고 호텔 판촉 담당 차장으로서 능력이 있고 캐리어 우먼인 거, 그리고 결혼 후에도 그대로 활동하고 싶어 한다는 거 다 말씀드렸으니까. 다만 미연이 마음이 진짜 내 마음 같이 차 박사님, 차 박사님? 영규 씨. 그래요. 모레 봬요. 대신 어머니께 점수 못 따라 나 몰라요. 왜 웃어요? 아, 34이나 먹은 여자가 말이야. 시어머니 노이로제에 걸렸나? 이렇게 한 번 뵌 적도 없는 우리 어머니를 두려워해? 더구나 장미연이 같은 여자가 말이야. 못나서 그렇죠 뭐. 나 원. 여름 양내가 아주 물씬 오군. 그러네요. 내 마음은 아직도 겨울인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계절이 바뀌고 또 다른 계절이 올 때마다 난 늘 내 인생의 봄은 언제 찾아오나 아득해지곤 해요. 마치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비극의 여인처럼 말하는구만. 그랬는지도 모르죠.
그래? 두려워요, 가끔. 뭐가? 어느 순간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이 와르르 무너지는 게 아닌가. 그럴 리가 있나? 내가 있는데. 언니? 미연 언니. 미연 언니 맞죠? 장미연. 저 상숙이에요. 박성우 씨 동생. 미안해요. 예고도 없이. 웬일이에요? 꽤 기다렸어요. 전해드릴 얘기가 있어서요. 꼭 만나야 할. 먼저 시켜요. 진토닉 하나 주세요. 레모네이드 해줘. 네. 꽤 오랜만이군요. 네. 근데도 언닌 옛날 그대로네요. 이쁘고 곱고. 그럴 리가 있겠어요. 이젠 중년 여잔데. 미안해요. 우리 가족 모두를 대신해서 지난날 언니한테 지은 죄 사과드릴게요. 정말 미안해요. 왜 날 만나자고 했어요? 오빠는 잘 지내고요? 죽었어요, 오빠. 야, 정말 안 입고도 안 입고 와. 뭐가? 나 대체 시골 별장까지 갈 이유가 뭐야 대체? 나한테 지금 과시하자는 거야? 조금만 참아줘. 절대로 후회 안 하게 해줄 테니까. 응? 자, 우선 미연이 친구들부터 소개시켜줄게. 친구라니? 저 사슴 좀 봐. 어때? 괜찮은 친구들이지? 정말이야. 너무 이뻐.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사슴들이 감동해서 기절하겠다. 정말 너무 이쁘다. 자, 이제 그만 보고 엄마한테 인사하러 가야지. 엄마? 응. 언제나 일요일은 이곳 별장에 와서 쉬셔. 자.
제가 말씀드렸던 미연이에요.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자, 이리 앉아. 청량대 네, 사모님. 뭐 마실 것 좀 내와요. 네, 사모님. 영문학을 전공했다고요? 네. 너한테 묻지 않았다. 네. 미림여대 네. 근무처는 호텔이고. 이사실 비서예요. 들어요. 괜찮아. 괜찮다니까. 뭘 그렇게 긴장하고 그래? 염라대왕학도 아닌데. 교양 웃구나 웃음소리가. 아유, 우습잖아요. 마치 고양이 앞에 쥐같이. 입 다물어. 어떡하지? 뭘? 내 꼴이 뭐냐고. 걱정 마. 대바라지게 고개 빳빳이 세우고 눈 말똥말똥 뜨고 앉아 있는 것보다 얼마나 여자답고 귀엽고 이뻐. 안 그래? 바보같이. 별 걱정 다 안 해. 정말 주름살로라 번데기 되려고? 걱정 마. 응? 뭐 하는 집딸이냐? 인사부터 시키고 답해준다고 했잖아. 저 시골 농사꾼의 딸이라고? 순박하기 짝이 없는. 네, 그래요. 순박하기 그저 없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홀어머니 외딸이에요. 홀어머니가 농사짓고 품팔이해서 대학까지 가르쳤죠. 미쳤구나. 뭐라고요? 그래서 그게 감동스럽고 대견해서 금강기와 외며느리 자리 앉힐 작정이었니? 어머니, 대체 그 아이가 너하고 짝이 어울리는 이유를 좀 말해보렴. 그런 외적 조건으로 사람을 저울질하지 마세요. 미연이 괜찮은 여자예요. 너 혼자 괜찮을지 모르지만 우리 집안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이다. 어떻게 사람을 한 번 보고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세요? 한 번 보면 다 알아. 꼰뚜룩해. 못해요. 절대로요. 그래? 네, 절대로요. 바보 같은 녀석. 누구세요? 나야. 상호 씨? 그래. 상호 씨. 불쌍한 이 거리의 멸 거두어줘. 무슨 일이야? 얘기 좀 해. 보면 몰라. 나그네 신세란 거. 난 돈도 명예도 지위도 다 싫어. 미연이만 있으면 돼. 엄마 심부름 왔어요. 한마디로 샤프하게 말해서 주제를 날래요.
감히 넘볼 상대냐고요. 물론 때로 비상식이 통하기도 하지만 대단히 유별나지도 않는 인생들. 소란 피우지 말고 상식선에서 사는 게 서로에게 좋은 듯 싶어요. 못하겠다면요? 오빠를 너무 대단한 남자로 착각하지 말아요. 남자의 특유의 근성, 너나 없이 다 같은 거예요. 미연이 마침 잘 왔어. 나 지금 미국에 좀 다녀야겠어. 뭐라고? 미국 지사를 시찰 중이던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대. 아무쪼록 완쾌하시면 곧장 모시고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아니야, 상호 씨. 속지 마라. 그건 우릴 떼노리는 장난이 분명해. 속지 마라, 제발. 바보같이. 편지 해줄 거지? 내가 어디 전쟁하러 가? 바로 올 거야. 그래도 편지 해줘. 회사로 전화할게. 응? 잠깐. 어떻게 됐니?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죠 뭐. 김 기사랑 박 기사 아저씨요. 내가 시킨 대로 잘했겠지. 사모님께서는 극도로 화가 나셔서 사장님 사고 소식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랫사람이 도리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몰래 알린다고 말이죠. 잘 넘어갈까요? 오빠가 속은 줄 알면 그냥 안 있을 텐데요. 그냥 안 있으면 어떡할 거야. 잠자코 있을 수밖에 없도록 다 만들어져 있는 걸. 그가 떠난 지 2달이 지났다. 그러나 그에게선 아무런 소식도 없다. 왜 만나자고 했어요? 상우 씨 소식 좀 알고 싶어서요. 아직도 미련 못 버렸나요? 우유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빠 소식 알아봐야 별로 득되는 게 없을 텐데요. 몸의 거리는 마음의 거리도 된다는 말 이해 못하나 보죠? 아직 돌아오지 않았나요, 거기서? 오빠는 오지 않을 거예요. 떠날 때부터 이미 작정하고 떠났으니까요. 아빠가 위독해서 떠난 게 아니었어요. 인생의 전환을 위해 마련된 여행이었어요. 오빠 곧 결혼해요, 거기서. 교포 사회에선 꽤 알려진 분의 딸이죠. 오빠를 너무 대단한 남자로 생각하지 말라던 충고. 이제 실감나죠? 언제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고였어요. 교통사고. 2달 전 인정하면서 오빠 미 언니에 대해 미안하다고 용서를 빈다고 못 맡게 했어요. 그리고 오늘을 아이를 미연 언니한테 꼭 돌려주라고 했어. 아이라니. 미연 언니가 낳았던 아이 말이에요. 낳자마자 병원에서 빼앗겼다. 엄마와 내가 함께 빼앗아 왔다. 그래서 미국으로 보내줬던 그 아이 말이에요. 그 아이가 살아있다니. 죽었다고 했었잖아요, 폐렴으로. 그건 엄마와 내가 꾸미는 거짓말이었어요. 아이에 대해서도 오빠에 대해서도 깨끗이 잊어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말도 안 돼. 벌써 7살이 됐어요. 이름은 은우고요. 박은우.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세상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살게 마련해요. 그 아이가 내일 김포공항에 도착해요. 지금 뭐라고 했죠? 은우가 내일 김포공항에.
잠깐. 네가 은우니? 박은우? 왜 울어요 자꾸? 그냥 슬퍼서. 아줌마가 우니까 나도 슬프잖아요. 그래, 미안해. 울지 않을게. 아줌마 울지 않을게. 어떻게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말도. 맛있니? 많이 먹어. 우리 은우 이쁘기도 하지. 난 이쁜 것보다 멋진 게 더 좋아요. 그래. 우리 은우 멋지기도 하지. 그 환자 또 왔었어요. 그 환자라니? 남편의 과거를 알고부터 남편과 잠자리 만들면 구토를 한다는 부인 말이에요. 과거란 이미 흘러간 물이라는 걸 왜 깨닫지 못할까? 들어오시라고요. 네. 여보세요? 누구세요? 네? 아, 네. 웬일이세요? 아, 웬일은 늘 하는 일이지. 아, 근데 왜 그래? 좀 이상하지 않아?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아, 전화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 다른 때하고는 다르게. 뭐 그렇다고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 왜 그래? 손님이 와 계세요. 손님? 설마 남자 손님은 아니겠지? 아, 그렇다면 내가 당장 쫓아가야지.
질투는 어린애보다 어른이 더 많은 법이야. 아, 다른 게 아니고 내일 어떡할까? 내 데리러 갈까? 아니야? 아, 왜 또? 저 꼭 내일이라야 돼요? 어머님 점심 준비하신다잖아. 그래. 좋아요. 맛있는 냄새. 야, 임마, 너 세수했어? 아유 그럼요. 아빠도 참. 뭐 깨끗하게 하고 있어, 깔끔하게. 녀석. 원참 누가 누구한테 선을 보이는 건지 원. 되게 좋으신가 봐요. 좋기도 하겠네요. 젊은 나이에 상처라고 새 사람 맞이하는 게 뭐 그리 신나는 일이라고. 어떤 여자나 앞세우고 들어올런지 지난 시절일랑 그저 다득다득 덮어주고 애미 없이 자란 내 손주 새끼 허투루 대하지 않아 마음 따신 여자가 들어와야 할 텐데. 어련하시려고요. 박사님 마음에 드는 여자라면요. 두고 봐야지. 아무리 재혼이라도 난 절대 얼렁뚱땅은 못하니까. 여부가 있겠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린 자식 남의 애미 손에 키울 그 심정 오죽하겠나. 내 마음이 다 이렇게 찢어지는 것 같은데. 하긴 그래요. 암만 잘한다 해도 그냥 새어미 마음이란 게 어디 지자식한테 쏠리듯 하겠어요. 그렇다고 귀하고 버젓한 사람 평생 홀로 늙힐 수도 없는 일이고. 다 잘 될 거예요. 잘 돼야지. 잘 돼야 하고 말고. 심심하지 않겠지? 금방 올 거니까. 저 그리고 미스키 미모가 오면 재밌게 놀아줄 거야. 누구세요? 어서 와. 휴일날 쉬지도 못하겠고 미안해. 그건 괜찮은데요. 도대체 얼마나 굉장한 손님이 오셨길래. 저 꼬마 손님이에요? 어른 손님이면 뭐하러 미스김을 청하겠어? 누구예요? 그냥 아는 꼬마. 저 은우야 인사해. 미스김이 뭐야? 안녕하세요. 너 참 이쁘게 생겼구나. 그 손님은 멋지다고 해. 더 좋아해. 어머, 그래요? 은우야, 저 그럼 이 미스김이 뭐하고 조금만 놀고 있어? 어서 다녀오세요. 그래.
자, 멋진 꼬마 아저씨 안녕 해야지. 어서 와. 헤매지 않았어? 조금요. 동네 오기에 나가 있을 걸 그랬군. 아니에요. 조금 헤매긴 했지만 골목골목에 꽃이 만발해서 좋았어요. 자, 들어가자고. 어머니. 제가 말씀드린 이해입니다. 인사드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 와요. 수원아. 인사드려야지. 얘가 승아. 앉으렴. 예. 자, 앉으시. 언제 왔어? 쑥스러운 모양이지? 어디 쑥스러워 그러겠니? 제인이 생각나 그러겠지. 아이, 어머니 참. 저 점심 차릴까요? 땀이나 좀 식히고.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다정하신 모습으로 한 손에는 그레파스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릴 것은 너무 많은데 하얀 종이가 너무 적어서 아빠 얼굴 그리고 나니 잠이 들고 말았어요. 자, 어때? 근사하지? 와, 잘 그렸다. 누구야? 아빠. 아빠는 어디 계셔? 그래? 엄만? 와, 앞서서. 그럼 너 고하구나. 미안해라. 잘못했어. 아빠 보고 싶어. 그래? 아이고, 가엾은 것. 울지 마, 울지 마. 응? 이모가 잘못했어. 자, 우리 나가자. 나가서 이모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리고 우리 놀이터 가서 그래도 타자. 응? 울지 마, 울지 마.
뭐 얹자는 거 있어? 아니요. 근데 왜 그러지? 뭐가요? 기분이 별로 좋아 보이질 않았어. 내가 남의 기색 살피는 거 전문 아니야. 아, 그럼 뭐 들썩들썩 춤이라도 춰요. 어머니 말씀 너무 개의치 마. 노인의 푸념이라고 생각하고. 자, 강바람이라도 좀 쐴까? 아, 집에 손님이 있다고 했잖아요. 가야 돼요. 그 손님 꽤 신경 쓰이네. 내가 좀 보면 안 돼? 안 돼요. 왜? 달아요. 나원. 내리세요. 여기서? 어머님 기다리실 거예요. 뭔가 얘기도 나누고 싶으실 거고. 아파트 앞까지 가. 뭐하러요? 여기서 거기가 어딘데? 참 이상하네. 아, 빨리 내려요. 아파트 앞까지 가서 들어가는 거 보고 돌아갈 거야. 아, 뭐 나 길 잃어버릴까 봐요. 빨리 내리세요. 아, 빨랑요. 나원. 내일 전화할게요. 어머니께 내 얘기 좀 잘해주세요. 그래. 어이, 택시. 잘 좀 부탁해요. 우리 가엾은 손주 녀석 그리고 차 박사. 병든 안에 가는 날까지 이 맛살 한번 찌푸리지 않고 거둔 사람이요. 그 마음 그 속이 오죽해졌겠소. 지난날 그 상처 덧나지 않게 잘 좀 부탁하오. 세상에. 미스 킴. 어머. 힘들었어요, 그네이에서. 아유, 힘들어. 미안해. 아유, 힘들었어. 자, 점심은 어떻게 했어? 점심은 이 멋진 꼬마랑 잘 먹었어요. 그래, 고마워. 고백하세요, 이제. 뭘? 어떤 사이예요, 이 꼬마랑? 깊은 사이야. 커피나 마실까? 네. 갑자기 몹시 궁금해졌어요. 차장님에 대해서. 그래? 자, 커피나 마셔. 커피나 마시고 입 다물고 사라져라. 시간이 가면 저절로 알아지겠지. 오늘 이후에 저 꼬마의 행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마 옆에 달고 출근하시는 건 아닐 테고요. 출근 시간에 맞춰 파출부가 오기로 했어. 혹시 지나간 사랑의 흔적 아니에요? 죄송해요. 아니야.
과거에든 현재든 건드리기만 해도 눈물이 날 만큼 아프고 진한 사랑을 했다는 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럴까? 차장님이 부러워요. 미숙이는 결혼 안 해? 마음을 바칠 만한 남자가 없어요. 더도 말고 꼭 내가 사랑해주는 것만큼만 날 사랑해줄 남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떡할까 나?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데. 정신과 의사란 분 말인가요? 이상하더구나 좀. 네? 뭐가 말씀이세요? 그렇게 참하고 예쁜 색시가 왜 그 나이가 되도록 시집을 못 갔을까? 별게 다 이상하세요. 저 만나려고 그랬겠죠 뭐.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남의 자식 키울 셈이 제 자식 키우는 맛본 애미보다 차라리 이도저도 모르는 처녀가 낫니. 호텔에 근무한다는 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한다만서도 일반 회사 홍보과나 마찬가지예요. 더 세볼 것도 없이 좋은 날 받아서 해치우도록 하자. 무엇보다 사람이 내 마음에 드니까. 다행입니다. 어머님 마음에 드셨다니. 어쨌건 결혼하고는 집에 들어 앉아야 된다. 알겠니? 아무 얘기도 하지 마세요. 은우 얘긴 물론 과거 얘기도요. 저 실은 약혼했다가 아니 결혼 날짜 받아놓고 일주일 전에 파기한 사람이에요. 그래? 그 남자가 재미삼아서 여자 얘기를 하길래 저도 뭐 장난 삼아서 가끔 데이트했던 남자 얘기를 했었죠. 근데 어이없게도 그게 이유가 돼서 그 결혼 깨졌어요. 의심하고 추궁하고 다구치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무조건 덮어두는 게 상책이에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선. 난 얘기할 거야. 차장님, 난 비겁하게 날 노려보고 있는 내 운명의 시선을 피해 살고 싶진 않아. 지나간 상처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남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기적이에요. 그럼 우리 은우는 어떻게 해? 어디 친척 집에 또 맡기시든지. 안 돼. 내가 낳은 자식이야. 자식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남은 인생과 자식을 맞바꿀 수 있으세요? 더구나 저희는 지금 차장님이 원만한 걸 꿈에도 모르잖아요. 난 얘기할 거야. 얘기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이대로 지내는 게 차라리 나아요. 애한테도 혼란이 와요. 그래. 우리 많이 자구나. 응? 꿈도 꾸고? 응. 무슨 꿈? 엄마의 꿈이야.
아니야. 왕비님이에요. 아니야. 아빠도 그랬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왕비님이라고. 아니야. 하늘나라에 없어. 왕비도 아니고 은우 엄마 하늘나라에 없어. 바로 여기. 내가 바로 은우 엄마야. 아니야, 아줌마야. 내가 엄마야. 내가 널 낳았어. 거짓말이야. 정말이야. 내가 네 엄마야. 내가. 싫어, 우리 엄마 아니야. 이리 와. 싫어. 이리 와 은우야. 내가 네 엄마야 이 자식아. 아니야. 왜 안 믿니? 왜 안 믿어?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믿어줘 제발. 믿어줘. 은우야. 내가 네 엄마야. 내가. 아니야, 아니란 말이야. 난 갈래, 어딜 가? 이 엄마를 두고 어딜 네, 타부들 반쪽 갑니다. 어머나 강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네, 그럼요. 장 차장님 지금 이사님 방에 가셨는데요. 네, 이따 거기 들리실 거예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영랑이 여회사에서 전화 왔었어요. 강 부장님? 예, 이따 거기 들리실 거라고 했어요. 오늘부터 지방대 재경 동창 모임 좀 유치해봐. 그럼 시장 조사부터 해야죠? 명단 여기 있어. 어머나, 이건 너 혼자 확보하셨어요? 세일 좋은 분에게 그 정도야 기분이지. 네, 타부텔 판촉실입니다. 아, 네, 방금요. 이 시간 이후부터 계속 외부예요. 네, 아 그럼 오늘은 못 만나는 건가? 아니요, 이따 연락할게요. 언제? 저녁 때. 아 그러지 말고 내 이따 그냥 아파트 근처로 갈까? 뭐 그래도 되고요. 손님이 가신 모양이지? 아무튼요, 할 얘기도 있고요. 응 그래. 그럼 그 카페. 자 진료 시작해요. I have a dream, a song to sing, to help me go. 고단해 비요? 조금요. 잠들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팔을 베고 포근하게. If you see the wonder, 아 그게 뭐 그렇게 어렵게 힘든 소망인가? 누가 말려? 잠들기 전에 해야 할 얘기가 있어요, 당신한테. 당신이라는 말 아주 듣기 좋군. 영원히 듣기 좋은 말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쌍화차 한 잔 주세요. 같이 줘요. 담배도 안 가. 감기 기운 있어? 네. 정신 감기를 앓고 있어요. 그래? 당신한테 치료를 맡기고 싶어요. 정신과 의사니까 아주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법을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좀 거창한 것 같아. 거창할 수도 전혀 사소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뭔데 그래? 고백할 게 있어요.
고백? 네. 무슨 응? I believe in angels, something good in everything I see. I believe in angels, when I know the time is right. 아참, 어머님께서 날짜 잡으시겠대. 더 더워지기 전에 아주 결론을 짓자고. 날짜 잡기 전에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요. 영규 씨가 꼭 만나야 될 사람이에요. 누구? 만나고 나서 얘기할게요. 이건 지치됐죠? 아유 아니에요 괜찮아요. 늦어도 기다릴 사람도 없는데요 뭐. 애는요? 방금 잠들었어요. 저녁 먹고 또 양치하고 졸립다기에. 고마워요. 수고하셨어요. 아저 근데 애가 어째 명랑하지가 않대요. 알았어요. 아저 그럼 내일 아침에 올게요. 안녕히 가세요. 예. 이 아이야?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 네. 제 아들이에요. 7년 전에 낳았던. 무슨 논짜는 일 생겼니? 아, 아니. 애미는을 못 속인다. 자고로 애미는 자식은 속일 수 있어도 자식은 애미는 못 속이는 법이다. 왜 속였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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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속였어요. 속이지 않기 위해 이 얘기했을 뿐이에요. 당신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었지만 난 속이고 싶지 않았어요. 차라리 속이지 왜? 그럼 내 자식은 어떡하고요? 무슨 일이냐? 아무 일도 아니에요. 속 끓이지 말고 얘기해봐. 뭔데 그래? 만일 어머님께 손주 하나가 더 생기면 어떡하시겠어요? 내 핏줄이 된다면야 쌍수를 들어 환영이지. 아니라면요. 일 없다. 그래도 지가 원한다면 그렇게는 안 될 게다. 이 집은 어중이 떠중이 애들이 들어와 노는 어린이 놀이터가 아니야. 어쩐지 그 나이가 되도록 시집을 못 갔으니 어디가 뭐가 나도 뭐가 나지. 아니 그럼 어머님 전혀 제 처진 생각지 않으시고 그저 퇴근 안 하셨어요? 오늘 성과는 좋고
글쎄 그렇죠 뭐. 전화 기다리세요? 아니, 요즘 힘드시죠? 내 얼굴 보면 몰라? 잘 안 되실 줄 알았어요. 저녁 드실래요? 저 미스터 김이랑 쟤 곧 올 텐데 같이 하지 뭐. 싫어요. 그 꼬마 신산 잘 지내고요? 응. 다음 주 일요일 날 놀러 가고 싶은데요. 오지 마. 갈 데가 있어. 어디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요. 그러나 용서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어요. 난 아무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싶진 않아요. 내 지난날의 삶이, 그 사랑이 죄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난 내게 주어진 삶을 언제나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그 삶이 누구에게도 휴지 조각 구겨지듯 구겨지는 건 원하지 않아요. 시간이 흘러 당신과의 이 순간들이 또다시 지나간 과거의 한 조각으로 남았을 때 그때도 나는 물론 당신과 나누었던 사랑을 누구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아름답고 곱게 말할 겁니다. 설령 이대로 끝난다 해도 사랑의 감정이란 흘러가는 강물과 같다죠. 흘러간 물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기 어렵고 그 자리는 언제나 다른 강물이 찾아든다고요. 당신이 떠나버린 그 빈자리에 당신만큼 날 사랑해줄 사람이 내가 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찾아와 줄지. 난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의 나에 대한 사랑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다만 최선을 다해 살아온 내 인생이 당신에게 추하지 않는 삶으로 이해받고 싶어요. 한 번만 만나요. 오고 안 오는 건 당신 마음이에요. 일요일 오후 2시 꼭 그 장소를 원하는 내 마음을 알리라 믿어요. 그곳에서의 만남은 우리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거예요. 변함없는 당신의 사랑을 새롭게 확인하면서. 사슴이 이쁘구나. 이쁘지? 응, 은우 닮았어. 엄마 닮았어요.
네, 남자의 과거는 이력서나 훈장처럼 망설임 없이 당당하게 공개할 수도 있는 거. 그런데 여자의 과거는 무슨 죄처럼 망설이고 숨기려고 애쓰고 그러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드라마를 보신 분이 많을 겁니다.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드라마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만요. 하여튼 20, 30년 전과 결혼관과 같은 그 가치관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걸 느꼈고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는 게 대단히 복잡하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네. 이 박사님께서는 드라마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마음을 치료하는 이 정신과 의사가 이 사랑 때문에 마음의 열병을 앓고 있는 그런 입장을 정신과 의사인 내가 볼 때 말이죠. 다른 분들하고 느끼는 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좀 열심히 좀 치료 좀 해줬으면 그래서 해피엔드로 모든 것이 잘 끝났으면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네. 곽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역시 우리나라 사회에 있어서는 여자들의 입장이 말할 수 없이 불리하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많은 주부들 또 주식회사 세머의 직원 몇 분 그리고 학생들 몇 분이 나와 계십니다. 이분들의 의견을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드라마의 이 여주인공은 보시기에 불행하다고 보십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면 속된 말로 그 팔자가 센 여자라고 그러죠. 네. 시집을 여러 번 가면요. 네. 근데 그 사람의 경우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주위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불쌍하다고 네. 느낄 수 있을까요? 네. 드라마 속의 그 미연이라는 여성은 34세입니다. 34세 된 여성이 어떤 과거가 있었으리라고 그 차 박사가 미처 생각을 못했을까요? 뒤늦게 저렇게 난리를 치고 저러는데 말이죠. 그 정도 나이라면은 과거는 어느 정도 예측은 했겠죠. 그러나 그 아이가 그 어려서부터 같이 키웠다라면은 차 박사한테 그 모든 것을 다 얘기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태 교제 중에 아이가 왔기 때문에 얘기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차 박사 측에서는 왜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이제 지금 화를 난 거겠죠. 네. 미연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좀 처하게 돼 버렸죠. 네. 자기 애를 남자에게 보여주고 과거도 고백하고 한 미연의 태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참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비밀로 이루어져서 결혼 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백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그것이 결합됨으로 해서 원만한 행복한 생활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미연의 입장은 자기 아들과 차 박사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문을 우리가 품는 데서 드라마가 끝났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 욕심으로는 둘 다 선택했으면 좋겠지만 양쪽 다요. 예, 네. 이 드라마 상에서는 둘 다 선택할 그 여자 입장에서 둘 다 선택할 그런 권리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은 그 남편 옛날에 그 애인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자식이 내게 왔으니까 제 입장이라면은 자식을 선택하겠어요. 네. 그 차 박사 말입니다. 네. 자기 환자에게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는 흘러가 버린 물이다. 네. 이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흘러간 물이 닥쳐오자 저렇게 화내고 얼굴은 굳어 있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자동차는 가다가 쓰고 저런 상태입니다. 우리 남자끼리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차 박사께서 아마 사랑의 표현을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을 억제할 수 없어서 그런 발로가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드라마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뭐 원래 이 현실에 있을 법한 거짓말을 하지만은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차 박사도 역시 자기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당황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차 박사는 자기가 결혼할 여성에게 애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현은 그러니까 그 여자는 차 박사가 애가 있다는 데 대해서 전혀 주저함이나 이런 거를 표시를 안 했습니다. 자기 애가 나타나기 전에도요. 그럼 그 여성의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미연이라는 사람은 차 박사의 아들이 있는 걸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도 됐고
그러한 가운데 결정을 내려는 상황이고 정신과 의사의 차 박사가 나중에 그 미연이의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갑자기 닥쳐온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그 흘러간 물이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닥쳐지면은 아마 자신도 당황하게 되고 네. 그런 처지일 것 같아요. 근데 과정에서는 아마 어떤 마음의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박사님 여러 번 의견들 들으셨겠지만 같은 정신과 의사시고 하신데 이 두 사람은 그 서로 결합 그러니까 재혼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절대적으로 해야 되겠어요. 네.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서 아주 마음에 찌르릉하게 와닿은 몇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미연이가 우선 아주 지적인 여자고 이지적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순수한 데도 있어요. 순수하다는 건 뭐 순결하다는 것보다 정직하고 자기를 속이지 않고 자기를 기만 안 하는 그런 여자고 그러면서 아주 책임감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성숙한 여성, 성숙한 인격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 박사가 이번에 이런 여성 못 잡으면 생전 후회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아마 결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거는 이제 그 남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요. 여자 입장에서는 좀 심각하고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건대도 두 남녀와 두 아이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순수하게 인간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면은 재혼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 재혼한다는 것은 네 사람이 다 행복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지금 현재 재혼을 해서 네 사람이 다 행복해진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남자의 마음이 여자한테 아이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있는 여자를 재혼 상대로나마 아내로 맞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퍽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과연 이 남자가 여자를 진실로 사랑하는가까지도 저로서는 좀 의심이 갑니다. 진정으로 사랑을 한다면은 여자가 속이고 안 속이고 하는 것은 약간의 기분이 나쁘고 안 나쁘고의 차이지 근본적으로 결혼을 한다 안 한다의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남자는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까지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여자에 대한 그 정신과 의사의 사랑도 우선 문제고 둘째로는 설령 지금 어찌어찌해서 결혼이 성립이 된다 하더라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소한 문제들, 아이와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여간 큰 문제로 이 여자 앞에 대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결혼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아까 그 뒤에 여러분들도 말씀하셨지만은 네. 이 아기가 있었다 없었다는 게 전 속인 것보다도 그 갑자기 당한 거거든요. 물론 정신과 그렇지요. 의사가. 네, 상황 그러니까 그 일종의 그 예견 불안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갑자기 당한 거니까 거기에서 온 거지 아마 정신과 의사가 된 입장이라면 특히 자기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불안이나 그런 화는 쉽게 해결되리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저기 이 박사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그 여기서 저는 결혼을 하고 안 하고 재고가 하는 걸 보질 않았고요. 물론 이제 갑자기 그랬기 때문에 좀 충격이었었겠죠. 예견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나마 고민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곽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네 사람의 완전한 행복까지 저는 그 생각하기보다는 보다 효과적이고 보다 행복한 게 그 상대적인 걸 전 추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완전히 행복하다 이런 건 아마 이론적으로는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행복한 게 네 사람을 위해서 보다 행복한 게 어떤 것인가 이런데 그 고려를 한다면 이런 점에 그러면은 문제가 조금 다 잘 풀리지 않을까. 저도 이제 하도 세상에 이제 험하잖아요. 인생 사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소소한 거로부터 아주 큰 일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좀 이 드라마를 통해서 행복하게 그 결론을 짓고 싶어요. 네. 근데 그 애가 있다는 사실을
그 제가 난 아이하고 털어놓은 그 미연의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주 당당하고 대단히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아이를 숨긴다고 그래서 영원히 숨겨질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또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도 보지만 그런 아이를 숨겨놓고 결혼했을 때 엄마 마음이 편하지가 하나도 않아요. 너무나 불편해요. 그래서 오히려 숨김으로 인해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하니까 당당하게 털어놓고 상대방이 그것을 이해하고 용납하면 결혼이 되는 것이고 정 그것이 결혼의 방해 요인이 된다고 한다면 이 결혼은 못하는 것이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애가 나타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차 박사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애는 없다고 치더라도 차 박사가 만일에 애가 안 나타났더라도 미현의 과거, 자취방에서 남자하고 동거했습니다. 그 과거를 알았을 때 차 박사는 충격을 안 받을까요? 충격까지는 안 되겠지만 아마 마음에 그 어떤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아마 그 성격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성격형을 한 3가지로 구분하거든요. 제가 차 박사 볼 때 이 차 박사가 무슨 어떤 편집증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강박적인 성격 같아요. 꼼꼼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느꼈다 하더라도 또 직업도 관계가 되고 그래서 잘 자기가 분석을 해서 해결을 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주 옹졸한 남자들이 있어요. 항상 뭐 면자 빼면 고만이고 탓만 하고 그런 남자들이 있어요. 뭐 남의 탓이다. 네가 이랬으니까 나는 이렇게 불행하다. 또 무언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는 남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여자한테 의존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일수록에 그런 과거가 나타날 때는 못 견딥니다. 그거. 근데요, 선생님,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왜 남자들은 그렇게 타격을 받습니까? 남자가 역시 좀 이기적인 그런 면이 있어요. 프로이드 정신학적으로 보면 말이죠. 이 남자라는 게 대개 보면은 이거 좀 성적인 면에서도 말이죠. 남자가 여자보다도 좀 지배적이고 우세하고 그리고 상당히 앞서가려고 하는 능동적인 면이 많고요. 여자가 좀 수동적인 면이 많거든요. 그게 남자들이 그러한 그 조그만 자극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흥분을 잘하고 불안을 많이 느끼고 그럴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그럼 좀 여자들보다 못한 것 같아요. 어떤 왜냐하면 그 면에서는 상담을 못하죠. 할 때 보면은 이제 미혼 남녀끼리 만났어요. 결혼하는데 딱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보니까 아이가 하나 와 있어요. 자기 살집에. 물론 처음에 여자들 상당히 쇼크받고 고민하지만 10케이스가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가정할 때 한 케이스도 가정을 그것 때문에 깨트리지 않아요. 기왕에 결혼했으니 참고 살아보겠다. 이래요. 저희가 상담한 결과로는. 여자들은 다 그래요. 그러면 훨씬 이해심이 많고 깊고 어떤 정신적으로 성숙한 편에서 볼 때 남자보단 여자가 훨씬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소유 개념에서 봐야죠. 선생님 어떻게?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보고 싶어요. 물론 이제 그 프로이드 이론을 이제 그 기초로 하고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그 문화에 초점을 맞추겠어요. 제가 이렇게 학생들 가르쳐 보고 또 아동들도 이렇게 관찰하다 보니까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제 관찰뿐이 아니라 그 무슨 종단적 연구를 통해서 행동과학 연구소에서 한 그 결과에서도 이미 천명되고 있듯이 남아 선호 사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아들만 나면 벼슬한 것 같고 남자인 것 자체가 큰 벼슬인 것 같은 그러한 경향이 아직도 팽배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면 또 아들이면은 그 뭐 애가 하나 달렸건 둘 달렸건 의뢰 처녀장가 가야 되는 것 이런 것은 우리 그 드라마에서 시어머니에서 잘 나타나고 있었잖아요. 그 차 박사 어머니 시어머니 될 사람 또 이 차 박사가 정신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여자보다는 미숙한 듯한 망설임 같은 걸 보인 그런 거는 그 부모들이 과잉 보호로 남자들을 의학에 기른 거죠. 아들이다 최고다. 또 더구나 의사까지 만들었으니 오늘날 그 교육 풍토하고 연결시킨다면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갈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머니들이 아들을 너무 잘못 기른 게 아닌가 그런 데서 이게 기인하는 것 같고 이 전통적인 이 사상을 하루 아침에 불식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여자들이 또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어요. 여자들 알기를 정말 개떡같이 알잖아요. 딸들을 먹는데도 벌써 차별하고요. 저도 꽤 그렇게 자라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견디고 참고 하다 보니까 그 성격적으로도 굉장히 성숙한
인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여자들이 대한민국 여자들이 좀 남자보다는 성숙한 편이 아닌가 이런 걸 느꼈고 이 드라마에서도 그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말이죠. 네. 의사는 뭐 남자니까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치고 말이죠. 네. 그 의사의 어머님이 네. 자기 아들도 상처를 해서 애가 있는데 그 상대방 미연에 대해서 저렇게 거부 반응 보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여자끼리인데. 그 일종 묘한 여성 심리고 그런 이제 고부간의 어떤 분들은 갈등의 그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요. 이 고부간의 문제라는 건 특히 우리나라 그 문화권에서는요 영원한 그 과제인 것 같아요. 풀리지가 않을 것 같고 묘한 그 무슨 그 라이벌 그런 심리 같은 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되는데. 정도 맞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한데는 그 어머님은 그런 시대와 그런 그 생활권 속에서 자라오셨기 때문에 지금 김 선생님 말씀하신 것 맞다나 도저히 그 남자의 핸디캡 같은 건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여자에 대해서만 그 잘못된 점, 좋지 않은 점을 찾아내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가부장권적인 가족제도 하에서 남아선호 사상에 길들여진 채 그렇게 생활을 해오신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식 공부를 하고 대단히 그 뭐라 그럴까 사고의 영역이 넓다라고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이런 그 아들이 그렇게 이렇게 망설인다는 것은 참 저희로서는 납득이 안 가지요. 이거는 비단 어머님의 뜻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더 벗어나서 남자 자신이 지금 납득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서 저희는 드라마를 보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미혼 학생들도 몇 분 와 계시고 그런데 이분들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학교 다니시죠? 네. 주변에서 그 과거를 고백해가지고 손해본 여성들 본 일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본 일은 없고요. 네. 그럼 여성은 결혼하거나 또는 연애 과정 중에 자기 과거를 다 털어놔도 좋다고 보십니까? 제 생각으로는요. 숨길 수 있으면 숨길 만큼은 숨겨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역시 학생이시죠? 과거가 있는 여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이 과거를 숨겼다 할 적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사귀는 여자가요. 네. 근데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네, 제가 어느 정도 감을 못 잡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였다면 아까 그 차 박사처럼 쇼크를 먹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에 대해서 제가 얼마큼 사랑하고 있느냐 그 문제가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만큼 그 여자에 대해서 사랑을 느끼고 만족을 한다. 그렇지만 이 여자에 대해서 뭔가 좀 핸디캡이 있다. 그렇지만 제가 이해해줄 범위가 된다면 이해해줍니다. 네. 여자는 가급적이면 결혼 전에 자기 과거를 고백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죠? 예, 좋을 거로 생각됩니다. 결혼 전에 자기 과거를 부인께 고백하셨습니까? 예, 저는 과거를 고백을 했습니다. 하고 집사람도 아마 저희한테 과거를 고백을 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남자분들은 아주 착하신 분들이에요. 부인께 과거도 다 털어놓으시고 말이죠. 바깥 분 경우는 어떻습니까? 과거 얘기하시던가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과거는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 그렇게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과거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할 것이요. 그렇게 믿는 게 역시 서로 신뢰하는 게 편하고 좋고 그래서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드라마 속의 차 박사 경우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남자라는 게 상대방 여성의 과거가 있더라도 자기 사랑으로서 감싸고 포용하고 험으로써 여성에게 더 많은 사랑과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것, 그게 사나이라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그렇죠. 사나이라면은 그 자신에게도 그러한 과거가 있었으니까 상대방에게 있는 그 과거를 덮어두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희 교수님, 지금 남자분들이 의외로 네. 미혼 남성들은 그 여자의 과거에 대해서 크게 이해를 안 하려고 그러시는 반면에 네. 결혼 오신 분들은 또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다는 의견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는 중에 결혼 전하고 결혼 후가 다르다 하는 것도 있겠고요. 또 결혼을 통해서 인격이 좀 성숙이 되죠. 네. 그런 관점에서 아마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주변에 우리들 주변에 말입니다. 네. 혼자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결혼에 실패하거나 상처하거나 해서 재혼을 못 하시고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혼의 가장 큰 장애 요소는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의 경우겠죠. 뭐 네. 남자분들은 재혼도 초혼과 마찬가지로 잘들 하시니까 결국은 여자분들이 얘기가 되겠는데, 여자분들의 제일 우선적인 그 과제는 역시 그 아이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네. 아이가 문제가 되는데, 요즘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여자분들이 재혼할 때 아이는 의뢰 시집에다 맡긴다거나 전 남편한테 둔다거나 또 그쪽에서도 당연히 아이들은 내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것이다. 그래서 여자한테 안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언제부터인지 아무튼 몇 년 전부터서는 여성들에게 그 경제적인 권리가 조금 생기고 좀 뭐라 그럴까 이런 그 여건 신장이 됐다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자분들이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와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이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또 엄마가 아이들을 데려와서 기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무슨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뭐 성격 파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경제적으로 무능하다든지, 그럴 때 이제 여자가 아이를 데려와서 기르다가 재혼 상대자가 나타나면 재혼을 하게 되는데, 여자들의 사고방식이 요즘에는 당연히 아이들을 데리고 갈 것으로 생각을 해요. 한데 상대방 남자 측에서는 그 문제를 많이 꺼려하지요. 그래서 이제 여자가 예를 들어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거나 조금 자기한테 필요한 여자다라고 한다면 아이까지 딸려도 좋으니까 결혼하겠다. 처음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재혼해서 한 2, 3년 후에 꼭 저희 상담소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아이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혼 시에 약속하고는 전혀 달리 너무 아이를 학대하고 먹는 것도 보기 싫어하고 용돈도 안 주고 아이를 자꾸 데려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이제 이 아이가 설 자리가 없잖아요. 이제 집으로 갈 수도 없고 여기 있을 수도 없고, 그럴 때 이제 엄마들이 또다시 이혼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여자들의 경우에 재혼하기가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박사님 경우에는 그런 문제로 상담해오거나 한 환자들이 있었습니까? 곽 선생님은 이제 예방적이고 이런 상담적이신데 저는 결과론적인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기 때문에 병든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애들이 희생을 당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애들의 그 심각한 문제가 오거든요. 근데 대개 보면은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갔을 경우가 더 심각하지. 남자 있는 경우에 남자가 아기가 있는 집에 여자가 그 홀몸으로 간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 이런 걸 저희들이 좀 분석을 해봤는데, 대개 의붓 아버지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남의 자식을 데리고 갔으니까. 그랬을 때 그 사회 문화적으로 이 여자는 이제 그 경제적으로도 추정을 해야 되겠고, 이 남자는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 이상의 정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이 없는 가운데서 의무감이나 이런 것만 가져도 아주 훌륭한 아버지인데, 어떤 경우에는 의무감마저 다하지 않는 아버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스텝파더에 대한 그 적개심이 굉장히 강해지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가 이 지금 드라마에 나오는 그 나이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6살, 그렇지 않으면 사춘기. 이럴 때 보면은 이 좌절당해가지고 애들이 공부도 못할 뿐더러 얘네들이 거짓말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나쁜 성격이 돼가지고 뭐 가출을 한다든가 이런 그 불행한 그 경우가 많아지고, 그것마저 방어 못하면 나중엔 정신분열증 환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그 브로큰 패밀리. 예. 그런데 남자가 아기가 있는 집안에 여자가 홀몸으로 들어가서 간 경우에는 그 아이가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뭐냐, 의무감을 넘어선 정이 생기더라고요. 그 어머니의 그 모성애라는 게 자기 핏줄이 아닌데도 말이죠. 그 남의 자식을 가서 키우면서 그 어머니 이상가는 훌륭한 일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러지 못해요. 그게 왜 그런지 말이죠. 상당한 그 문제거리입니다. 그게. 외국 경우에도 그 자녀 문제가 재혼에 방해가 되고 이럽니까? 네, 통계 그 연구 자료를 제가 몇 가지 기억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의하면은 재혼을 할 당시 그렇기 때문에요. 그 자녀들의 연령을 꼭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추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박사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6세 이전이거나
또는 사춘기 이후에 청년 좀 된 아이들은 괜찮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 6, 7세부터 사춘기 때까지 자녀를 둔 경우에 그리고 재혼 시에 아주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성격 형성이 돼가면서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 또 그래서 그 결과로 좀 비행 소년, 청소년으로 되죠. 그리고 정신 질환까지도 발전이 되죠. 그런데 스텝마더를 가진 아이는 학교에 가서 열등감이 없어요. 네. 근데 스텝파더를 가진 아이는 학교에 가서 열등감이 있단 말이에요. 우선 뭐냐면 성부터 문제가 돼요. 이 성도 이제 자기는 예를 들어서 박씨로 있다가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호족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법적인 그 문제까지 있습니다. 이혼한 후에 따라오는 그런데 문제 아마 말이죠. 그거는 이런 것일 네. 거예요. 가족 제도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 가정 내에서 절대적인 권력자는 아버지지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라고 한다면 아이가 저절로 자신감이 생기지요. 네. 비록 그 어머니가 조금 계모가 잘못한다 하더라도 아이는 그거에 의해서 그렇게 크게 좌우되진 않아요. 아버지가 물론 어머니한테 정신적으로 협조 체제가 되고 아이만 소외가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또 우리나라의 경우 아버지가 대개 재혼을 하는 경우는 아이를 또 감싸고 돌아요. 이것도 사실 재혼하는 가정의 가정 파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모하고 아이하고 같이 있을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자꾸 할머니나 아버지가 아이를 감싸고 돌고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보호하고 그러니까 계모가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고 지금 선생님 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당당해지고 자랑스러운데 엄마는 권리가 별로 없어요. 가정 내에서 상당히 그 차별을 받게 되고 여성의 지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건 무슨 뭐 파출부 정도, 가정부 정도 그런 정도 입장이 있게 되고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재혼하는 여자의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그런 대접을 받아요, 선생님. 그래서 조강지처를 대하는 남편하고 후처를 대하는 남편하고 태도가 아주 천지차입니다. 그게 믿지도 않고 돈도 안 맡기고. 그러니까 엄마는 아무 권력이 없어요. 아이한테 해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데리고 가는 아이는 엄마와 똑같은 입장으로 떨어지게 되고 소외당하게 되고 비굴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괜히 눈칫밥 먹는 기분 나고 되고. 말이죠. 그렇고 그 아버지가 데리고 있던 아이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참 문제죠.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흔한 얘기로 이혼해서 재혼하는 경우는 결합이 잘 되는데 상처해서 재혼한 경우 지금 이 드라마 경우는 두 사람이 다 상대방을 사망에 의해서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 재결합이 안 된다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상처한 것이 오히려 더 쉬운 걸로 전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상처했을 경우에 왜냐하면 그 죽음이라는 건 말이죠, 완전히 상실의 심리의 절대입니다. 네, 죽음이라는 게 없다 이거예요. No, nothing. 그런데 이혼이라는 거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뿌듯해요. 언제나 뭐가 이렇게 그림자 따라다니는 것 같다고요. 근데 선생님 저는 그렇게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고요. 상처를 했다 그러면 그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참 관대합니다. 그리고 너그럽지요. 그래서 죽은 자에 대해서는 뭔가 그 동경과 그 좋은 점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아주 증오의 상태에서 서로 싫어서 헤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현재 생존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마음이 안 가는 것으로 저희는 상담을 하면서 느낍니다. 따라서 저희는 상처한 자리보다는 이혼한 자리가 제 치료 들어갔을 때 더 생활하기는 편안하지 않을까.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것은. 이 시간도 되고 우리가 얘기는 충분히 했으니까요. 이제 그 마무리를 조금 하십시다. 김 교수님께서 이 지금 차를 타고 가다가 딱 서버린 저 의사에게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좀 그 이화적인 태도는 지향하고 더구나 정신과 의사로서 치료를 아니지만 꼭 치료한다는 그런 입장에서도 보면은 그 결단을 내려서 좀 더 행복한 한 여자의 행복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 행복을 이룰 수 있도록 결단 있게 행동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네. 이 박사님께서는 그 미현이라는 여성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미연이 너무 그렇게 기다리는 거 보니까 아주 애처롭고 만일 드라마의 주인공이 나였으면 뭐 그 담배 피고 생각할 거 없어요. 빨리 가서 그냥 야 이렇게 해보자. 거기서 그 아주 해피엔드가 나올 것 같은데 뭔가 이 여운이 저 지금도 마음이 아주 괴롭습니다. 그거 보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절대로 그런 여성 다시 못 구해요.
기가 막힌 성숙한 여자예요.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훌륭한 여성이 있을 때 빨리 내 걸 만들어야죠. 이게 첫째.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 상처한 사이거든요. 깨끗해요. 그리고 애들 말이죠. 동동원 입장에서 계모 아버지, 계모 어머니의 입장을 서로 교환하면서 정신과 의사가 이거 연구 좀 하면서 말이지. 그러면서 아이들 길러가지고 훌륭한 두 자식을 기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능력 가진 사람들끼리.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어머니 문제 아닙니까?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는데 그 시어머니라는 건 뭐냐면 열병 같은 거거든요. 그게 고비지간의 병이 옛날에는 전통적인 어떤 노이로제 병이지만 이제는 하나의 인플루엔자 같은 병이에요. 그래서 자꾸 항생제를 줘가지고 면역을 만들면 그까지 어머니 뭐 간단히 치료되거든요. 이게 세 가지로 해결하면 해피입니다. 이거 행복합니다. 네. 곽 선생님께서는 그 여성의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지 않은 남자들, 또 이 드라마에 나온 두 남자는 둘이 다 이상하게 어머니 손에 꽉 잡혀가지고 과단성이 없었어요. 그런 방면에 여성은 사회활동하는데 굉장히 액티브한 면도 있고 이제 이렇지 않습니까? 저런 남성들의 의식 구조 또는 이 사회의 그 유습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로 봐서 우리나라 남자들은 대개 이조 봉건 시대 때 그 사고방식, 그 의식 상태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지금 막 다름질쳐서 이제 앞으로 지금 21세기가 아니라 22세기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죠. 하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빨리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이제 남자분들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그런 의식에서 벗어나서 여자하고 남자가 동등한 서로 인간이다. 평등한 관계에서 동료 가정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적인 성숙함을 나타낼 수 있을 때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가정의 평화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만남의 인연 법칙 또는 헤어짐의 인연 법칙 같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또 누구와 어떻게 헤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히 여성들은 누구를 만날 적마다 운명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런 속설도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에게 잘 만나야 본전, 못 만나면 평생 고생. 남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남자 잘 만나면 본전이고 못 만나면 평생 고생이라는 얘기입니다. 남성 여러분, 여성들에게 못 만났다는 소리 듣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남편 여러분들께서는 부인으로부터 남편 아주 잘 만났다는 소리 들으시게끔 부인을 많이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